제2장 재무제표 표시. 여기서 이론형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국 재택 국제 기술 음, 한국 재택 국제 회계 기준 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는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나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도록 일반 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서는 재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는 특정 필요에 따른 특수 보고서의 작성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 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 의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1. 자산 2. 부채 3. 자본 4.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과 비용 5.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6. 현금 흐름 이러한 정보는 주석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함께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특히 그 시기의 확실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외부 정보 이용자의 유용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되는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 전체 재무제표의 종류. 요거 꼭 외워야 됩니다.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회계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정기기초 재무상태표. 소급할 때는 정기초, 단기말, 정기말, 단기, 전기, 이런 거. 다시 읽겠습니다.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 변동표, 기간 현금 흐름표, 주석,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회계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정기초 재무상태표. 위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는 한국 재택국제회계 기준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 대신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은 이 장에서 설명되는 용어의 정리이다. 1. 중요한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2. 주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및 현금 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 주석은 상기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고 상기 재무제표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기타 포괄 손익. 다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 항목, 재분류 조정 포함을 포함한다. 4. 소유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 5. 단기 순손익.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 제외. 6. 재분류 조정. 단기나 과거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7. 총포괄손익.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 제외. 한편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단일 포괄손익 계산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단기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기타 포괄손익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함께 표시한다. 단기손익 부분은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별개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이 보고서는 단기 손익으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앞에 위치한다. 이 일반 사항. 사항.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속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이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4. 발생기준.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 항목이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 요건을 충족할 때 자산, 부채, 자본, 광의의 수익 및 비용, 재무제표의 요소로 인식한다. 5. 중요성과 통합표시.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는
정보일 경우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6. 상계 원칙은 금지, 허용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충당금 차감 후 순액을 표시 충당금 차감 후 순액 표시는 상계로 보지 아니함. 상계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상계 표시에 해당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평가총량금 차감하여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된 비용의 상계 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 1, 2, 3은 상계가 허용되는 겁니다. 1. 투자자산 및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 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 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 금액과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무조건 상계. 2.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의 계약관계, 공급자의 보증약정에 따라 보전받은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은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충당부채. 3. 외환 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한 경우에는 제외라는 뜻이죠. 표 2, 표 2-2 상계 표시 원칙 규정은 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지, 수익과 비용의 상계 금지, 예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순액 표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 순액 표시. 처분 손익 규정 처분 손익 계산 시 처분 비용에서 차감, 예외는 없음. 외환 손익 규정은 순액 가능, 예외 중요한 경우 구분 표시. 투자자산 및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 자산의 처분 손익 처분 손익 계산은 다음과 같다. 토지 장부 금액 10만원, 처분 손익 상계 규정. 토지의 장부 금액 10만원, 처분 대가 14만원, 처분 수수료 2천원, 유형 자산 처분 손익 14만원에서 2천원 빼고 장부 금액 10만원 빼면 38,000원. 따라서 처분 수수료를 별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7. 보고 빈도와 비교 정보. 1. 보고 빈도 전체 재무제표 비교 정보를 포함은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 52주 유럽식 방식입니다. 52주의 보고기간을 선호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 관행을 금지하진 않는다.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무제표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공시한다. 1.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2.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2. 비교 정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정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 주석을 말한다. 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최소한 1. 두 개의 재무 상태표와 2. 두 개의 포괄손익 계산서. 3. 두 개의 별개 손익 계산서 표시하는 경우. 4. 두 개의 현금 흐름표. 5. 두 개의 자본 변동표 그리고 관련 주석을 표시한다. 두 개 이상씩. 한편 회계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상태 항목을 소급하여 제작성 또는 재분류하고 이러한 소급 적용, 소급 제작성 또는 소급 재분류가 정기 기초 재무 상태표의 중요한 상태표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다음 시점의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말 재무상태표. 2. 정기말 재무상태표. 단기말, 정기말. 3. 정기초 재무상태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계 정책의 소급으로 인해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해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도 단기, 정기, 전정기, 전기초, 전정기의 세 개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단기말, 정기말, 전기초의 재무상태표와 단기 및 정기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공시한다는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 표 2-3 소급 적용 시 재무제표 비교의 표시. 일반적인 경우 재무상태표 2개의 재무상태표, 이외의 재무제표 2개의 재무제표. 소급 적용 시 재무상태표 3개의 재무상태표, 이외의 재무제표 2개의 재무제표. 단기와 정기. 아래에서 재무제표의 형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각 재무제표와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 정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정보 이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 반복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 이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반복 표시해야 한다. 1. 보고기업의 명칭. 2. 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 실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 3. 재무제표나 주석의 작성 대상이 되는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보고기간. 4. 표시통화. 5. 재무제표의 금액 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 단위. 흔히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1000단위나 100만 단위로 표시할 때 더욱 이해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표시는 금액 단위를 공시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재무상태표 the stage of financial position은 특정 시점에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며 그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아. 재무상태표 표시에 의해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산, 비유동성 자산은 유형자산, 영업권, 기타 무형자산, 관계기업 투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유동자산은 재고자산, 매출채권, 기타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본 및 부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요소. 비지배지분 자본 총계. 이거는 모르겠는데. 자,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이연법인세, 장기충당부채, 비유동부채 합계, 유동부채, 매입채무와 기타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단기법인세 부채, 단기충당부채, 유동부채 합계.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 재무상태표에는 적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1. 유형자산, 2. 투자부동산, 3. 무형자산, 4. 금융자산, 단 5, 8 및 9는 제외. 5. 지분법에 따라 회계 처리되는 투자자산. 6. 생물자산, 7. 재고자산, 8.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9.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 한국채택국채회계 기준서 제 1105호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과 영업 중단에 따라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처분 자산 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11.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12. 충당부채. 13. 금융부채. 단 11과 12는 제외. 14. 한국국제회계 기준서 1012의 법인세에서 정의된 단기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15. 이연법인세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 16.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 집단에 포함된 부채. 17. 자본에 표시되는 비지배 지분. 18.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2. 재무상태표의 배열 방법. 이거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표 2-4 재무상태표의 표시 방법. 1. 유동성 비유동성을 구분법.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 자산일 경우만 유동 비유동이 있음. 2. 유동성 순서 배열법. 금융기관. 그리고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 1이 원칙입니다. 3. 혼합표시법.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성 자산과 비유동성 자산, 유동성 부채와 비유동성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동성을 재무상태표 상단에 표시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은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이나 상기업의 재무제표를 표시하기에 적절하며 유동성 순서 배열법은 금융업에 적합하다. 혼합표시 방법은 방법의 경우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유동자산 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비유동이라는 얘기죠. 말이 어렵다. 3.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자산은 다음의 경우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아래 항목이 아닌 경우 모든 자산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1. 기업의 정상 다음의 경우는 유동자산. 1. 기업의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된 것으로 어, 기업의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된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 영업 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2.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4.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 외의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 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아래 항목이 아닌 경우 모든 부채는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1. 정상 영업 주기 내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어,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4.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 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업 주기는 영업 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영업 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 및 매출 채권과 같이 정상 영업 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비유동 금융자산의 유동성 부분을 포함한다. 결국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과 같은 영업자산, 영업부채는 보호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상 영업순환 주기 이내 실현되거나 지급된다면 유동으로 구분해야 한다. 즉, 12개월 및 정상 영업순환 주기 중 긴 기간을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기간으로 사용한다. 4. 유동 부채 구분 주의사항. 어, 다음 부채의 경우 유동 및 비유동의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 1. 기업이 기존의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의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예를 들어 차환 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보고기간 말 이전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재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 말 현재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그러나 대여자가 보고기간 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 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1년 기준으로 보는데 위 문구 2, 3의 내용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다. 37페이지 그림입니다. 원래의 차입금 만기보다 보호기간 말로부터 12개월 이후 도래하는 상황이라면 당연 비유동부채로 분류될 것이나 회사가 차입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유동부채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만 차입약정 위반을 보호기간 말까지 해소하였다면 원래의 차입금으로 보아 비유동부채이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이전에 해소한 경우에는 이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분류되어야 한다. 참조 충당부채편 보고기간 후 사건. 3.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The Statement of Comprehension Income 은 일정 기간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에 따른 순자산 변동액을 제외한 기업 실체의 순자산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기업 실체의 순자산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에 의해 기능형 수익, 매출원가, 총매출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계속영업이익, 중단이익, 중단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손익, 총괄포괄이익. 포괄손익 계산서에는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 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1. 당기순이익 2. 총기타 포괄손익 총기타 포괄손익 3.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합한 당기포괄이익 포괄손익 개별의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는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두 개의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이지? 포괄손익은 당기손익 플러스 기타 포괄손익. 당기순손익 봅시다.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 재택국제회계 기준에 이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 순손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향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을 말한다. 한편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의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는 다른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서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1. 수익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 수익은 별도 표시. 2. 상가 구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재고로 발생하는 손익. 3. 금융원가 손상차손 환입. 4. 지분법 적용 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 순손익에 대한 지분.
5. 금융자산을 상가구원가에서 당기손익 마이너스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 이전 금융자산의 상가구원가와 공정가치 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익. 6. 금융자산을 기타 포괄손익 마이너스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 마이너스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기타 포괄 손익 누적액 중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손익. 7. 법인세 비용. 8. 영업 중단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위 금액. 2.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말하며 재분류 조정을 포함한다. 당해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 금액은 다른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재분류되는 항목을 각각 집단으로 묶어 표시하는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 손익에 대한 지분과 관련 없으면 성격별로 분류한다.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2.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세전 세후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야?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은 관련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2를 선택한 경우 법인세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부분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간에 배분된다.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 순손익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항목을 말하며 향후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된다. 기타 포괄 손익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각각 구분되어 포괄손익 계산서에 표시된다. 기타 포괄손익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후속적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을 말한다. 이러한 기타 포괄손익은 최초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 당기손익이 아닌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암기 1. 유무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2. 당기손익 마이너스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금액. 3. 기타 포괄손익 마이너스 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 4. 확정급여 제도에서 재측정 교속. 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처분.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은 재분류 조정 대상인 기타 포괄손익을 말한다. 이러한 기타 포괄손익은 최초의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재분류 조정은 포괄손익 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 1.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2.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서의 재분류되는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지분. 4. 현금 흐름 회피에서 위험 회피 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3.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 예는 다음과 같아. 수익, 기타 수익,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종업원 급여 비용,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기타 비용, 총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비용의 기능별 분류에는 다음과 같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어, 보면 성격별은 유럽식이고 손익계산서 방식. 성격별 손익계산서 유럽식이고 이해하기가 쉬움. 근데 기능별 손익계산서는 미국,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음, 기능형 뭐 하는지 모르겠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어, 기업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 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4. 영업손익의 구분 표시. 기업의 포괄 손익 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위 기능별 분류의 예에서 보듯이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기업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대손상각비 등이 있으며 대손 충당 환입금이나 판매, 제품, 보증 충당, 부채 환입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 마이너스 항목으로 처리한다. 이걸 환입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업외 손익 항목에서는 항목에는 금융수익, 금융원가, 유무형 자산 및 투자자산 등의 처분 손익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물류원가 등을 포함을 차감한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의 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 또는 조정영업손실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표 2-5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항목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항목, 급여, 퇴직급여, 접대비, 판매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제품보증비, 판매보증비, 판매, 보증 충당, 부채 환입비용, 마이너스 항목, 대손상각비, 물류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비용 여기 보면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은 유형, 무형, 투자자산, 처분손익, 손상차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사채상, 어, 혼손, 사채 상환 손익, 기부금, 저거 이외의 나머지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 이외의 나머지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 오른쪽 거네. 자, 영업이익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외우는 게 더 빠릅니다. 유형 자산 처분 손익, 무형 자산 처분 손익, 투자 자산 처분 손익, 이거구나.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등의 금융 수익과 금융 원가, 사채 상환 손익, 어, 기부금, 제조 원가로 표시되는 항목, 매출 원가, 중단 산업 사업 손익, 법인세 비용. 이게 영업이익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